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민간경비론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여러분들 민간경비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민간경비 이 이론적인 배경 여러분들 전 시간에 함께 봤었던 경제환원론이나 아니면은 이 공동화 이론 더 나아가서 민간경비의 이익집단 이론까지 한번 살펴보셨고, 그걸 이어서 오늘은 수익자 부담 이론이나 민간경비의 이 공동생산 이론, 더 나아가서 민영화 이론이나 CTD 이론까지 한번 같이 살펴봄으로 해서 민간경비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이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이러했기 때문에 민간경비 산업이 현재 공경비에 못지않게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들, 앞서서 얘기했었던 수익자 부담 이론, 공동생산 이론, 민영화 이론, 그리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세프티드, CPTD라고 얘기하는 이 세프티드 이론까지 오늘 같이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바로 수익자 부담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수익자 부담 이론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기부의 일부로서 경찰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경찰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치안 서비스를 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 근본적인 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출발한 이론입니다. 즉, 여기에 경찰의 역할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찰의 역할이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모두 다 보호하라는 기존에 있는 통념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경찰의 역할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 전반의 질서유지, 체제 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 생명 재산 안전에 대한 보호는 맞기는 맞지만, 이게 국민 개개인의 차원에서 들어가서 또 그 개인이 특별하게 이 안전을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경찰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집단, 특정한 조직에 대한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이 스스로의 즉 수익자,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받는 그 수익자가 직접 부담을 해서 안전 서비스를 이 혜택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자, 즉 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을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거보다도 더 많은 서비스를 얻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더 중요한 물건을 지켜야지 돼 그러한 자산 가치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 모두 경찰이 다 해준다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자산이 있는 곳에 더 많은 경찰들이 여기 투입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그리고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더 많은 경찰력이 더 많은 더 많은 사유재산에 집중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켜야 될 자산이 별로 없거나,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일상생활 정도에 누리는 최소한의 안전 서비스만 제공이 되는 수준이 공공 서비스, 공공 치안 서비스 제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수익자가 되는, 즉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공공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경찰 자원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가 경찰 본연의 임무,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개개인과 어떠한 집단, 조직의 안전과 보호가 스스로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거에서 출발한 게 바로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이 수익자 부담 이론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어떠한 이론과도 지금 약간 좀 상이한, 약간 다른 측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가 경기가 침체를 하고 범죄가 증가를 하니까 여기에 민간경비가 발전을 한다.
또 뭐 경찰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력이 다 커버를 못하는 곳에 대해서 민간경비가 보완적으로 대체해가지고서는 이 공동 갭이 생기는 곳에 들어간다. 더 나아가서 민간경비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스스로의 기술 발전, 스스로의 제도화, 스스로의 전문화를 통해 가지고 민간경비 시장을 확대한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민간경비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공공섹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찰의 본연의 업무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그거 외에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사유재산, 더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싶으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시각에서 다른 이론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민간경비가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온 것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민간경비는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그동안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자체도 굉장히 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범죄도 많이 증가를 하자 결국 이 시큐리티, 경비에 대한 개념에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사회적인 인식,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즉, 경찰력은 전체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국가의 이 사회 질서 유지와 안녕을 추구하는 그러한 운영 상태 등에 대해서 경찰에 필요한 인력이 파견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거 인정합니다. 맞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경비 서비스는 그렇죠. 바로 민간 경비가 직접 해당 분야에 뭘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자가 직접 부담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걸로 인식이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이 바탕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네,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국민소득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지금 현재의 욕구보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물론 그 비용을 세금을 통해서 경찰력 자체를 증원해가지고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봤었을 때 누구든지 똑같이 1인당 10만원씩 더 부담을 해가지고서 사회 공공의 이 공경비인 경찰력이 아주 대대적으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지켜야 될 자산이 개인한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만약에 1000만원이었지만 2000만원으로 증가했었을 때 그 2000만원 증가한 어치의 공공 서비스를 받지만 그렇죠. 누군가는 뭐 100억 원의 자산이 있으면 100억 원의 자산이 200억으로 늘어났었을 때 늘어난 그 자산에 대한 보호를 똑같이 세금을 냈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바로 세금을 내므로 해가지고서는 추가적인 100억 원어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꼭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이든 아니면은 LG든 아니면 현대든 이러한 대규모 업체들이 스스로의 공장을 경비하는데 스스로의 어떠한 산업시설을 경비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그거는 당연히 해당 기업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민간경비 제일 처음에 출발했을 시점에서는 그것도 혹시 그쪽에서도 당연히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경찰이 와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인식이 보편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바로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보호해야 될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죠. 추가로 수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부담함으로 해서 그게 경찰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죠. 민간경비 서비스 산업에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간경비 업체가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시큐리티를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소득의 증가, 범죄의 증가, 그리고 경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모든 인식이 변화함으로 해서 이제는 이 수익자 부담 이론이 앞서서 얘기했던 어떠한 이론보다도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을 하는 이 성장 동력이 되는 이론적인 배경으로 현재 이 이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같이 살펴볼 이론 바로 공동생산 이론입니다. 자, 공동생산 이론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유사한 이론, 바로
경찰력을 보완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었던 공동화 이론하고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즉 공동 생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은 앞서서 얘기했었던 갭 공동화 현상이 아니라 투게더 함께한다는 코퍼레이션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코퍼레이션 하는 이 생산 이론인데 치안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공공 섹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만한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음으로 해서 민간 섹터 내에서도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어떠한 이 범죄 예방과 뭐 이게 재산의 보호라든가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을 해준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해지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치안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경찰이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민간 경비가 하고 있는 역할 이 두 개를 다 합쳐봤었을 때 우리 사회의 안전 서비스가 말 그대로 생산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둘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생산된다. 자, 그러면은 결국 경찰의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을 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적으로 이러한 공동 생산,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민간 경비는요, 앞서서 우리가 공동화 이론에서 얘기했었던 건 뭐였어요? 그죠?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어떠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치안 한계 상황이 있어서 치안력에 대한 보조적인, 보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한 보조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체적인 하나의 역할로서 인식을 해서 바로 이 민간 경비가 가지고 있는 일적, 인적, 물적 이 시큐리티 자원들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경찰과 민간 경비의 상호 협력 프로그램이나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상호 순찰하거나 상호 범죄 예방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또 치안 정보를 서로 교류하거나 서비스 주체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느 정도 사회가 고도화되고 이제 선진국화되어 있는 이 각 나라에서나 중요한 도시들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들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시큐리티 민간 경비도 이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주체로 직접 인정을 하는 시대로 발전했다는 것을 이 이론에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 민영화 이론에서 살펴볼 거는요. 이 민영화 이론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IMF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자유주의 물결이 득세를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각 어떠한 산업 분야마다 그렇죠. 가장 이윤을 이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결국은 경쟁력에 대해서 이 세계화 시대에 이 외국에 있는 어떠한 기업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공공 분야는 어떤 분야든 간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느냐를 분석을 해본 결과 경영학 이론에서 가져온 이 바로 이 경영학과 행정학 이론에서 가져온 바로 이 민영화 이론입니다. 자, 이 정부의 역할은 그동안 너무나 비대해진 정보로 인해 가지고서는 긍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기능도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의 역할을 축소를 시키고 한편 민간의 역할을 점점 증대함으로 해서 국가는 자연스럽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민간에서는요, 그렇죠. 민간에서는 시민의 권리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어떠한 이 발전 동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장하게 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 권력이라든가 행정 권력의 권한을 최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민간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민영화 이론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민간 경비 시장으로 들어와서는 시장 경제의 논리에 도입을 하는 시장 경비 논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 독점에 의해서 그동안 각종 서비스가, 그 공공 서비스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었는데, 예를 들어 치안 서비스를 보시겠습니다. 치안 서비스 보면은 경찰이라는 경찰관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각종 선발 시험과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경찰관이 채용이 돼서 그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돼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죠. 이 순찰지구대나 파출소 내에서 활동하는 그 정도의 역할 정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이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이 시스템을 시장 경제 논리로 이 변화시킨다고 그러면은 시장 경제 논리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 그럴 필요 없이 그 비용, 그 절차,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민간 섹터에다 이임을 하면은 그 비용의 90%만 가지고서도 범죄 예방 순찰을 잘할 수 있는 그거보다 뭐 120% 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발전하는 겁니다. 결국 국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시장 경제 논리에 앞서서 이 시장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대표적으로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같은 것들을 민간에게 위탁시켜서 공경비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경비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이론입니다. 대표적인 것들 뭘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당연히 경찰과 공공섹터에서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었던 국제공항과 같은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공공섹터에 있는 경찰의 업무가 사실상 민영화의 성격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뭐 이거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분야가 공공섹터에서 민영화 내지는 민간 공사화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교정기관들도 일부는 민영교도소의 형태로 해서 운영되는 등 공공섹터에서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다양한 기능 역할들이 점점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미 반드시 민영화 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의 방향을 봤었을 때 기존에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서부터 뭐 그 이전서부터 그렇죠. 민간 경비가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공 섹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민간 섹터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민영화 이론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영역이 이미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살펴볼 이론은 바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PTD 또는 SEPTD 이론입니다. 자, 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은 여러분들이 뭐 경찰학 전공도 있겠지만 범죄학 전공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결국 물리적인 설계라든가 아니면 주민 참여, 경찰 활동 등의 3요소들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접합시켜서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주택, 도시 설계 등을 개선을 하고 범죄 예방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범죄 예방을 환경 설계를 통해서 하자라는 것은 뉴만의 방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나왔고요. 공동주택의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관계성을 입증했었던 1970년대 연구가 나중에 80년대 이후에 직접 도시에 응용이 되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프리가 얘기했었던 CPTD, SEPTD 이론이 처음 이미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도입이 돼서 최근에는 최근에는 새로운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가 설계가 될 때 자연스럽게 건축물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또 자연적인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정해진 공간, 정해진 장소만을 접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제한시키는 것, 또 외부인 출입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부담 줄 수 있는 이러한 차단막 등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기본 원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영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적인 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책임인식, 또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이 이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주인인식들을 확인시킬 수가 있고, 활동성을 강화함으로 해서 공공장소 내에 거리에는 소위 말하는 CCTV라든가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할 수 있는 이 거리의 눈으로 감시를 확대하는 것. 마지막으로 처음 의도되는 대로 계속해서 그것들이 기능 유지가 하는지를 같이 끊임없이 스크린하고 점검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 세프티드 이론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이게 민간경비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새롭게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은 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설치되어 있는 그렇죠. 이 공공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길거리의 CCTV라든가 아니면은 이 학교 주변에 있는 안전지대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장비 시설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경찰이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민간경비입니다. 즉 민간경비가 이러한 각종 시큐리티 시설을 유지 점검 관리하면서 또는 이걸 아예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큐리티, 프라이빗 시큐리티, 민간경비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이론들과 그동안의 중요한 경험들과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중요한 시설들, CCTV 같은 시설들이, 기계 장치들이 함께 도입이 되면서 민간경비 시장은 그렇죠.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론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이론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자 부담 이론 말씀드렸죠? 앞에 나왔었던 어떠한 이론들보다도 최근에 가장 민간경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소개가 되었고요. 바로 경찰의 역할은 국가 공권력 전반적인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의 역할들을 하지만 실제 민간경비가 국민 개개인의 차원과 여타 집단 및 조직 등의 안전 재산의 보호는 해당 개인 조직이 직접 개인 부담으로 또는 회사 부담, 조직의 부담으로 하게 되는, 즉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는 수익자 부담 이론이 어떠한 이론보다도 최근에 많이 민간경비 성장의 근본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한편 공동생산 이론은 현재 급변하고 있는 치안환경 변화에 있어서 경찰력만을 증대할 게 아니라 함께 코퍼레이션,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주체로 민간경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즉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민간경비가 함께 참여를 해서 경찰과 민간경비가 함께 서로 협력하는 이 자체가 우리 사회의 치안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한편 민영화 이론은 정부의 역할은 축소가 되고 이 축소되는 정부의 역할만큼 시장 경제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민간 섹터의 역량이 점점점 확대가 돼서 즉 국가는 자연스럽게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고 민간에서는 새로운 전문 분야에 새로 진출함으로 해서 민간 섹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민영화 이론이 있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걸로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국가 중요시설의 경호 및 경비를 민간에게 위탁시켜서 공경비는 그만큼 비용과 역할 부담을 줄어들게 하고 민간 섹터가 민간 경비가 좀 더 전문적인 영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게 바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설계라든가 주민 참여, 경찰 활동 등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디자인, 설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개설된 이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최소화시키고 범죄를 감시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서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이러한 자연적인 감시나 접근 통제, 영역성의 강화라든가 활동성의 강화, 유지 관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바로 민간 경비의 역량을 더 증대시키고 그 분야와 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이론적인 배경들 한번 쫙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한 내용이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재, 이 자료실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신다 그러면 민간경비의 성장이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민간경비 시장으로 확대 발전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습 문제와 함께 이걸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